네, 기획 시리즈 내년 포항시장 선거와 후보자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박승호 전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포항 출신이고요. 5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68살 만으로 68살, 60대 후반이니까 현재 그 예상 후보자가 이제 내년 포항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만 따졌을 때 한 10명은 넘고 한 거의 15명 가까운 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60대 후반이니까 조금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한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전초등학교 올라왔고요. 동지중학교, 포항고등학교, 용인대 체육학 학사, 용인대학교를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석사, 박사까지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연세대 교육학 석사, 그리고 도시행정학 석사까지 받았고요. 한국체육대학에서 의학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대통령 민정 비서실 행정관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죠. 그리고 이제 봉화군수, 그리고 경북도 보건환경산림국장 등을 거쳐서 2006년에 최초로 이제 5대 포항시장에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어서 6대 포항시장까지. 그래서 포항시장 2번을 연임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에 이제 도지사 경선에 나갑니다. 도지사 경선, 당시에 이제 김관영 현 지사가 있었는데, 김관영 지사하고 경선에서 이제 밀려서 결국 탈락을 합니다. 사실은 그 이후 이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그건 한 11년, 내년까지는 한 12년, 10여 년을 사실은 특별한, 어떤 공직을 갖지는 못했죠. 사실 뭐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가고 시장 선거에도 나가고 상당히 본인 개인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시간을 계속 10여 년 동안 보낸 이제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박승호 전 시장의 장단점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일단 박 전 시장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리더십과 추진력이 좋다,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다른 여러 후보들 중에서 상당히 이 리더십과 추진력 부분에서 좋다는 부분이 상당히 높은 점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높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단점으로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또는 뭐 다른 사람 얘기를 제대로 듣지를 잘 안 듣는다,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장점 부분에서들 보면 이제 첫 번째 리더십 추진력이 좋다 보니까 공무원들,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형이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박성호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끌고 나가는 그런 장악력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직원들이 본인 따르도록 그렇게 많이 푸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좋다. 본인의 이제 2번 연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사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분들이 좀 일을 좀 열심히 잘 안 한다고 이렇게들 평가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시장이 나름대로 추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을 경우에 이런 장악력이 좋으면 그나마 시장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좀 일을 많이 좀 제대로 그래도 좀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또 장점으로도, 박 전 시장의 장점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박 전 시장의 가장 큰 약점은 이제 경제자유구역 유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북구에 포항의 대표적인 산업단지가 영일만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제자유구역을 박 전 시장이 유치를 했는데 이것이 본인의 가장 큰 약점이 되고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 이제 본인 가족들의 땅이 많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산업단지를 유치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많이 취했다.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나 비판을 많이 받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2016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김정재 후보 첫 국회의원 출마에 나섰던 김정재 후보로부터 많이 공격을 받았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이 부분, 경제자유구역을 자기 땅이 있는, 자기 가족들이 땅이 많이 있는 곳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유치를 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많이 취했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본인이 이제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본인이나 이렇게 저도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 뭐 본인 땅, 또 본인 가족들의 땅이 있는 곳은 맞고, 또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부분이, 본인의 개인적인 이득을 많이 취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소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경제자유당의 상당 일부 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다. 어떤 뭐 공시지가나 이런 시가보다 훨씬 못한 보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법적으로 소송까지 나가서 대법원까지 갔었습니다. 최근까지 수년에 걸쳐서 이게 소송까지 걸렸고 그래서 뭐 시행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크게 어떤 뭐 보상을 많이 받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소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뭐 본인 개인 땅이 인터체인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고,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그런 사면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본인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자유구역 그런 시설물 인근에 자기 땅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었다면, 그로 인해서 땅값이 많이 상승을 해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득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경제자유구를 만들면서 조성을 하면서 관련 그 시설물로 부지로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그 보상 부분이 공시지가나 그런 일반적 국가적으로 판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떤 보상을 어떤 크게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뭐 엄청난 부를 이뤘다 이렇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확인했고, 또 그런 부분이 이게 대부분이 본인 개인 땅이라기보다는 이게 가족을 대표하는 본인의 이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또 많은 상황에서 그 보상을 결국 또 형제들하고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도 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득을 많이 취하거나 뭐 엄청난 이득을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본인이 제대로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소명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뭐 소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도 취재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내년 지자체 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저희도 확인을 했고, 본인이 또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은 이제 어떤 축적된 경험하고 실행력으로 포항의 내일을 다시 세워야 하겠다, 또 세우겠다 이런 얘기죠. 어떤 말이나 공약이 아니라 추진력으로, 실행력으로 반드시 지역 발전을 이뤄서 포항시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 또 이를 위해서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